새벽 3시. 눈은 떠졌는데 다시 잠들지 못한다. 이 시간이 반복된다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몸의 신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시간을 알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가 되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 말이에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다시 누워도 천장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느린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럴 것이라는 두려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절망감이 반복됩니다. 이 나이면 당연하지 않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당신을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냥 받아들여야 할 일일까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면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신호는 무시하면 더 커진다고. 당신은 왜 새벽에 깨는 걸까요? 당신의 몸은 수면을 어떻게 만들까요? 마치 케이크를 굽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듯 우리 몸도 깊은 잠을 위해 준비합니다. 당신도 이미 알 물질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용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해봤는데 별로였어. 처음엔 나았지만 금방 원래대로. 왜일까요? 마그네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충분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 수면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떠야 하고 저녁이 되면 졸려야 하고 밤이 되면 깊이 잠들어야 합니다. 이를 주관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아침 햇빛처럼 생각하세요. 밝고 활기차고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낮 동안 충분히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녁이 되었을 때 신호가 발동됩니다. 아, 이제 밤이구나. 멜라토닌을 만들어야겠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의 반대입니다. 어둡고 차분하고 우리를 잠으로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먼저 낮 동안에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받으셨나요? 햇빛이라고 꼭 햇볕에 오래 있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지금은 낮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어떨까요? 아침에 실내에 있고 저녁 늦게까지 실내 불빛 아래 있다가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립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할 때 신경계는 자극됩니다. 신경계가 자극되면 세로토닌이 잘못된 시간에 나오고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처럼 몸의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생활 패턴도 있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깨고 밤에 밝은 화면을 들여다보면 당신의 몸은 언제가 자는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벽 3시에 깨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혹시 더 절망스러울까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물질은 이미 당신의 몸 안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의 리듬이 깨져 있다면 마그네슘도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스피커가 고장나면 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잃어버린 리듬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를 몸에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도록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침빛입니다. 아침에 밝은 빛에 노출되세요. 햇빛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밝은 실내 조명도 도움이 됩니다. 최소 20분에서 30분 매일 같은 시간에. 두 번째는 저녁에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밤늦게 자극적인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의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세요. 당신의 몸이 예측할 수 있으면 정확한 시간에 멜라토닌을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불면을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마그네슘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없이는 어떤 물질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변화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가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새벽 3시에 깨어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의 리듬은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새벽 3시는 더 이상 절망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계속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도 여전히 밤 중간에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새벽 3시에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기가 바로 마지막 조각입니다.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것은 꿀입니다. 잠깐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이미 의심을 시작했을 겁니다. 꿀이라고? 설탕 덩어리인데 그런 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밤에 단 것을 먹으라니 그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당신의 반발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하지만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느리고 안정적으로요. 당신이 새벽 3시에 깨는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경보입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에너지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밤 동안 깊은 수면을 유지하려면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의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뇌는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꿀의 포도당은 혈류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뇌는 지금 안전하고 안정적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깨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신경이 고장난 신호체계처럼 계속 울리고 있다면 마그네슘은 그 신호를 낮춥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도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마그네슘이 이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꿀이 뇌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음은 가라앉고 몸은 풀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깊은 수면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에너지가 새벽까지 버티지 못하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정확히 1시간 전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이 양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꿀은 차숟가락 절반,
마그네슘도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해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생꿀은 열을 가하지 않은 꿀이고 일반 꿀은 가열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꿀이 소화하기 조금 더 쉽지만 일반 꿀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마그네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흡수율과 소화 편안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도 당신의 소화를 불편하게 만들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몸과 맞는 종류를 천천히 찾아가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분명히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꿀과 마그네슘이 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밤늦게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있다면 꿀과 마그네슘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자극되어 있으면 어떤 물질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의 시계는 혼란 상태입니다. 이때 꿀과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의 햇빛, 저녁의 차분함, 일관된 생활 패턴,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꿀과 마그네슘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몸이 응답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꿀을 넣는 방식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2주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독특합니다. 당신의 몸과 대화하세요. 첫 밤부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이틀, 사흘, 일주일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몸이 천천히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새벽 3시에 깼는데 오늘은 한 번도 깨지 않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회복이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가능하면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그 정도 기간이 되면 당신의 몸이 새로운 패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듯이 처음엔 어설프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신의 수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벽 3시에 깨지 않고 밤을 온전히 빠져나가서 아침 햇빛과 함께 눈을 뜨는 경험 말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런 아침을 맞이한 것이 언제였나요? 아마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 아침은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뇌가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밤은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새벽 3시는 당신을 짓누르는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던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응답할 때 당신의 몸은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밤부터 다시 잠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빛을 받고 저녁을 차분하게 지내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꿀과 마그네슘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당신의 몸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변화를 지켜보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새벽 3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이 이런 내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변화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안식이 되기를, 당신의 아침이 희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